안녕하십니까, 복동입니다. 요거 3화부터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이게 반응은 모르겠고 일단 리뷰를 잘하기 위한 연습이니까 뭐 그래요. 자, 오늘은 세 그릇 쿠로미소 라면. 이거는 검은색 미소 얘기하는 건데 되게 맛이 복잡하고 쿰쿰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맛을 내기가 뭐 쉽지는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 뒤에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사놓은 거를 아직 뜯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뜯게 되면은 제가 또 잘 나오면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일단 쿠로미소 라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로미소 라면을 먹으러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 트럭 위에 라면 동상 같은 거를, 모형 이걸 만들어 놨는 거를 육교에 박아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친구인 그 털복숭이 아저씨랑 같이, 이게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털복숭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는 둘 다 도쿄대 출신이고 약간 저 미국의 할리 타는 아저씨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둘 다. 그래서 오늘은 쇼이다이 케이스케라는 도쿄도 분교구 혼고 5-25-17에 주소지에 있는 이제 라면집을 왔는데, 여기 라면집이 이제 그 다른 트럭 기사 아저씨가 소개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크로미소 흑된장이라고 부르네요. 여기 번역한 데서는 라면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미소 라면. 굉장히 와이드한 라면이라고 하고요. 이거 뭐야? 설명을 잠깐만 설명을. 7가지 미소를 배합해서 대나무 숯을 넣고 숙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이 되게 독특한 향이 난다고 하네요. 아마 향미 쪽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농후하면서 매운맛까지 기운이 솟는 느낌이다. 이것이 말로 천상천하 유아식면, 거친 품격이 감도는 남자의 라면이라는 코멘트가 나오고요. 아까 그 제 위에 있던 게 실고추였나봐요. 실고추를 올려서 그런 느낌. 실고추는 저도 예전에 써본 적이 있는데, 실고추가 특별하게 뭔가를 도와주는, 맛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은 잘 안 나는데 육안적으로는 꽤나 좋습니다. 빨강 색깔 중에서 올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실고추가 그런 용도에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크게 어떤 코멘트가 많이 있진 않고요. 대신에 선정적인 코멘트가 좀 많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남자의 라면, 그러니까 좀 진하고 매니악하고 그리고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씨, 제가 저번에 읽은 데가 기억이 나요. 마지막에 이제 도쿄대 나왔다는 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쿠로미소 라면 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네 그릇째 하마구리 라멘이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부처님 그림 막 그려져 있는 트럭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 아가씨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운영하는 트럭이었나 봐요. 그래서 펜벨트를 이렇게 고쳐주는데 그 여자분이 옆에 잘생긴 친구를 좀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걸 보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면을 사준다면서 이제 호토토 기스라는 라면집을 가게 되는데요. 주소가 도쿄도 시부야 하타가야 2-47-12에 있는 가게이고요. 여기가 재밌는 게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의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 라면을 만들어내고, 대함 라면이었구나. 대함.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대함 말고도 여러 가지를 좀 쓰는 느낌? 그렇습니다. 비싼 장국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맛이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맛이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아까 상처를 받았죠. 혼자서 질투하다가. 그리고 그 대함 육수나 바지락이나 이런 것도 제가 영상으로 찍거나 이벤트로 막 하진 않았지만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게 갑각류가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특유 단맛 때문에 단맛이 이렇게 너무 또 지나치면은 사실 라멘 같은 라멘스러운 느낌 이거가 좀 없어지고, 그렇다고 그걸 죽여버리면 향 자체도 같이 죽어버려가지고 좀 컨트롤하기가 힘들었고, 거기다 그 스프 색깔을 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할 때, 특히 좀 백탄 계열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할 때 지방질도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다른 거를 좀 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섞으면은 또 그 풍미가 생각처럼은 또 안 나와줘가지고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지락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섬세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면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저가수 면을 쓴다고 적혀 있네요. 파스타용 소매품을 첨가한 저가수 면이다. 저가수 면이라는 거는 그냥 그 면 만들 때 물이랑 밀가루 비율을 무슨 가수율이라고 하는데, 물이 적게 들어갔다니, 보통 50% 정도를 기본으로 많이 투거든요. 근데 아마 저가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한 3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면 면 만들 때는 제가 레시피를 막 많이 찾아봤을 때 한 40%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더 저가수는 29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반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너무 적어서 반죽이 안 뭉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뭉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발로 밟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가수면이 잘 만들어지기가 않아요. 그래서 수타로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함 라면은 전설적인 사랑의 맛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털복숭이 아저씨가 좋아하는 유코링 씨가 이렇게 딱 팔짱을 껴주면서 이제 허벌레 하면서 이제 가는 영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그릇째 라면인데, 여기는 이제 희마리가 없고 막 실수를 하는 이제 우리 주인공, 잘생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자꾸 이제 쿠사리를 먹으니까 우리 주인공 털복숭이 아저씨가 또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 잘생긴 주인공은 옛날 과거를 회상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뚝방에서 이제 이지매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친한 형이 와서 이지매하는 사람을 골려주고, 그다음에 챙겨주면서 이제 돈코츠 라면을 먹으러 가는 그런 추억을 되새김질하는데, 지금 우리 주인공이 그 형과 같은 느낌을 많이 주면서 다른 뭐 잘생긴 주인공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돈코츠 라면을 이렇게 사주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줬던 옛날 추억 속의 형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감정을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지금 이제 트럭 기사는 우리 주인공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금에 와서 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찹찹한 마음으로 그 과거
그 친구의 고향인 하카타에 있는 돈코츠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하카타 멤버 아카노렌이라는 곳이고요.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아 아자부 3-21-24에 있는 가게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하카타 그쪽 후쿠오카 쪽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부에 있는 그 돈코츠 라면을 좀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 사실 타지에서 돼지국밥 먹으면 굉장히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리고 잣대가 엄청 높아져요. 타지에서 먹으면 부산에서 먹을 때보다 잣대가 훨씬 높아져가지고 괜히 좀 더 빡빡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아마 자기 지역 음식을 외부에서 먹으면은 다들 조금씩 그런 느낌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똑같이 해서 그 사람, 그 우리 잘생긴 주인공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털복숭이 아저씨가 맛있다고, 여기가 찐통이다 해서 데리고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딱 이런 느낌 보이시나? 이런 느낌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진짜 저는 저기 하카타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는 그 카와바타역 근처에 있는 그 나가하마라는 곳에서 먹은 라멘이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맛도 맛이지만 아직 손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뭐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처음 먹었을 때 거기가 딱 기억이 나네요. 그쪽에 시간 되시면 한번 후쿠오카 가시면은 기회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딱 그 장면이 나오네. 제가 그때 하카타에 나가마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일본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그 초생강을 라면에 넣어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뭐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눈치상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랑 그 다음에 그 달고 씁쓸한 그 맛이랑 돈코츠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페어링적으로 돼지랑 생강이 잘 어울린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여기 똑같이 나오네요. 생강을 넣고 딱 넣어서 먹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고, 우리 이제 후쿠오카 출신인 잘생긴 주인공도 그 가늘고 고든 면, 스트레이트 면을 먹으면 스트레이트 면에 있는 그 초생강을 올려 먹은 그 맛을 느끼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럽게 이짐에 당했고 나서 우리 주인공의 그 돌아가신 형이 자기를 구해주고 사주던 그 돈코츠의 감동과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눈물을 아마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짧은 상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면, 후쿠오카의 면이 얇고 딱딱하고 막 이런 게 된 이유가, 제가 이것도 어디서 쭉 들은 건데,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 일본 경제 호황기였대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나 뭐 어디든 건설이나 일을 엄청 많이 하던 시절이었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은 그 하카타 돈코츠 라면이 나올 때가 딱 그런 때였나 봐요. 그래서 면을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리 시간도 그래서 되게 짧고 보통 막 30초, 20초, 10초 막 이런 단위로 삶기도 하고, 그리고 딱딱한 식감을 내는 것도 더 그거를 좀, 지금은 이제 미식의 하나가 됐지만 당시에는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먹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만들었던 조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돈코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게, 그 하카타에 있는 후쿠오카의 어느 중국집에서 돼지 육수를 볶고 있었는데 그 중국집 아저씨가 돼지 육수를 볶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칭탕이나 뭐 홍탕이나 뭐 그런 걸 뽑으려고 했겠죠. 아니면 백탁인데도 좀 뭘 뽑으려고 했을 건데 잠들어 버려가지고 얘가 엄청 녹진하게 쫄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가지고 이제 육수 형태로 팔기 시작한 게 하카타 돈코츠 라면의 뭐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뭐 팩트는 아니고 그냥 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동안 일본에서 대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지역 라면 쪽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지만,
그때 이제 한창 후쿠오카가 거의 라면의 수도 정도로 불릴 만큼이나 그 돈코츠 라면이 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쓰는 데가 훨씬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형의 얼굴을 딱 떠올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그때 당시를 떠올리고 형을 떠올리면서 추억을 되새기며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 4, 5 3편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다음에 6편부터 6그릇 아이씨 6그릇부터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신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 4권까지 있는 거 쭉 하다 보면 제가 아마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라면 대백과 1권 6그릇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